나이가 어려도 가입이 가능하고 소득이 좀 적으면 혜택이 크고 소득이 좀 늘더라도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정말 좋네요. 네, 앞으로 국내 상장 주식까지 편입할 수 있게 되는 ISA는 증권회사에서 가입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주식 거래는 당연히 증권회사에서만 가능하니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재테크를 도와드리는 삼성증권 양수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세금입니다. 세금 납부는 누구나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인데요. 피할 수는 없어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ISA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오늘은 이 ISA는 무엇이고 또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삼성증권의 정수정 선임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임님, 이 ISA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절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미 갖고 계실 수도 있지만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ISA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입니다. 별도의 구분된 계좌를 개설하고 일정 기간 동안 그 계좌를 유지하면 그 안에서 발생한 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주는 특별한 계좌입니다. ISA 계좌를 활용하면 기본소득세 15.4% 대비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절세통장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괜히 만능통장이라 불리는 게 아니네요. 네, 최근에 또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요. 지난 7월 정부에서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원래는 2021년 말에 종료 예정이었던 ISA를 계속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제 혜택도 더 늘어나서 ISA에 관심을 더 가져야 할 상황입니다. 그럼 내년부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빨리 좀 알려주세요. 네, 첫 번째로는요, 가입 대상자가 기존에는 소득이 있는 자에서 이제는 소득과 무관하게 만 19세 이상 거주자라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소득 여부와는 무관하게 만 19세 이상 거주자. 네, 두 번째로 5년으로 길었던 계약 기간이 3년 이상으로 짧아지고요. 계약 기간 연장, 해지, 만료 후 재가입도 허용됩니다. 네, 계약 기간은 3년, 만료 후 재가입도 허용. 그리고 세 번째는 납입 한도가 연간 최대 2천만 원으로 이전과 동일하지만 납입 한도를 2월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가입하고 1천만 원만 납입했다면 내년에는 나머지 납입 한도 1천만 원이 2월됐기 때문에 최대 3천만 원까지 추가로 납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와, 이건 꼭 체크를 해야겠어요. 납입 한도 2월. 여유 자금을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유용하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늘어났습니다. 원래는 예적금, 펀드, 파생결함증권 등의 상품만 투자 가능했는데요. 이번에 국내 상장 주식까지 가능해지면서 ISA에서 더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요. 이제 ISA가 뭔지 또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겠는데 그렇다면 누가 가입을 하면 좋을까요? 한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모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단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 분들은 가입이 불가능한데요.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가족이 계좌를 개설하고 증여하시면 절세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성인 자녀에게는 10년간 최대 5천만 원까지, 배우자에게는 10년간 최대 6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정말 꿀팁이네요. 나이가 어려도 가입이 가능하고 소득이 좀 적으면 혜택이 크고 소득이 좀 늘더라도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정말 좋네요. 그런데 이 ISA 지금 꼭 개설을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투자 한도의 2월 때문인데요. 올해 가입한다면 내년에는 올해 한도까지 넘겨서 최대 4천만 원까지 투자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네, 꼭 올해 돈을 넣지 않더라도 가입만 하는 것만으로도 유리한 건 분명하네요. 네, 바로 그건데요. 특히 ISA 계좌에서는 해지 시점까지 과세를 이연하기 때문에 복리 효과를 통해서 재투자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아, 일반적으로 금융상품을 매매할 때 바로 과세가 되는 것과는 차이점이 있네요. 선임님, 정말 궁금한 게 잘 투자하는 방법이거든요. ISA 어떻게 잘 활용하면 될까요? 네, 우선 손실상계를 잘 이해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ISA에서는 계좌 안에 있는 서로 다른 상품들의 수익과 손익을 합산해서 과세 대상 수익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ISA에서 주식을 투자할 수 있게 바뀌는데 수익과 손실 위험이 큰 주식을 ISA에서 투자한다면 손실 상계를 통해서 세금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국내 상장 주식을 장기간 거래하실 분들이라면 당연히 ISA 계좌를 이용하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국내 주식 거래를 한다면 ISA를 활용한다. 꼭 체크해 놓을게요. 네, 그리고 ISA에서는 수익의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초과분은 9.9%로 분리과세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금융투자소득이 발생되는 금융상품 위주로 편입하신다면 절세에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ISA 계좌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뉘는데요. 신탁형 ISA는 투자자가 직접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유형이고, 일임형 ISA는 전문가가 알아서 운용해주는 형태입니다. 본인의 투자 성향을 감안하셔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복잡한 건 싫으니까요. 1인형 ISA로 개설하러 가야겠어요. 잠깐만요. ISA는 1인당 1개 계좌만 가입 가능한 거 아시죠? 1인당 한 계좌만요? 네, 앞으로 국내 상장 주식까지 편입할 수 있게 되는 ISA는 증권회사에서 가입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주식 거래는 당연히 증권회사에서만 가능하니까요. 삼성증권에서 개설하라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죠? 네, 눈치채셨네요. 우선 삼성증권에서는 모바일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1인형 ISA 계좌 개설이 가능하시고요. 내년에는 국내 주식 투자가 가능한 위탁형 ISA도 새로 도입될 예정인데요. 올해 신탁형 ISA나 1인형을 가입하시고 내년에 위탁형 ISA로 전환하시면 됩니다. 이 금융상품이나 주식이나 삼성증권이 전통의 명가인 건 아시죠? 그럼요. 정말 잘 알고 있죠. 제가 좀 바쁘니까요. 먼저 모바일로 1인형 ISA를 개설하고 그리고 내년에 위탁형으로 바꾸러 가야겠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수정 선임님과 함께 ISA에 대해 심도 깊게 알아본 시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아직 좀 어렵게 느껴지시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삼성증권 지점에 방문해 주시면 여러분의 궁금증을 더 상세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세 기준 및 과세 방법은 향후 세법 개정 등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좋은 말씀과 도움 주신 삼성증권의 정수정 선임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밖에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다음번에도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사는 이 금융투자 상품 계좌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 상품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금융투자 상품은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펀드를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 대상, 보수, 수수료 및 환매 방법 등에 관하여 투자 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개인종합 자산관리 계좌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영되는 금융상품에 한하여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금융상품을 판매한 금융회사별로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 원이며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 계좌 내 금융투자 상품은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무 납입 기간 내 해지할 경우 소득세 일반 과세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계약 유형에 따라 신탁보수, 일임수수료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세 기준 및 과세 방법은 향후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